네, 두물머리님, 장 기자님 호흡곤란 여유를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참 제가 그래요. 요즘 참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런 공작들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납디다. 제 SNS에도 괜히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말꼬리를 잡아요. 말꼬리를.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쌍욕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비판은 할 수 있죠라고 해요. 누가 뭐래? 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또 다시 시비를 걸어요. 오늘도 아마 이 사람 분명히 제가 이 얘기 한 거 가지고 또 뭐 짤 만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 봅시다. 만들면 그 사람 바로 저 고발 들어갈 겁니다. 진짜. 이번에는 제가 지금까지 참 오랫동안 많이 참았고, 그동안 제가 당하면서도 그래서 화가 나는 일도 있었고, 참을 수 없는 모욕도 많이 느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견뎌왔는데, 더 이상은 뭐 그럴 수 있는 능력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정말 사죄하고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조성한 다음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들이 생존을 유지해가는 그러려는 그런 나쁜 놈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자, 그런 자들하고는 뭐 어쩌겠어요. 예, 맞서 싸워야죠. 스카이님, 말꼬리는 경마장에서 잡아요. 예, 아, 괜찮네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것 때문에 다들 열받으셨죠? 강제징용 배상금을 우리가 대신 내주겠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정말 이걸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다는 말하기가 정말 창피하네요. 그죠? 네, 그랬는데 참 하나하나 그냥 짚어보겠습니다. 그냥 말을 하려니까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또 이게 할 말문이 막히고 그러는데요. 일단 준비된 얘기부터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른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얘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점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이 3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지급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재원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에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게 오늘 박진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요약을 하면 그거죠. 일본이 내야 될 돈을 우리 기업이 대신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일본이 원하는 방식 그대로인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그 돈을 일본 전범기업, 그러니까 피고가 아닌 전혀 사건과 상관없고 재판과도 상관이 없는 국내 기업이 대신 낸다라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될 기업은 포스코 등 16개 업체들입니다. 이건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원하던 방식입니다. 일본은 끝까지 이렇게 주장했죠. 일본 기업한테는 단 한 푼의 피해도 줄 수 없다. 즉, 일본 기업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줄 수 없다. 주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야, 열받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한마디로 쌩 깠죠. 웃기지 마, 이 자식아. 니들이 내야 될 돈이야. 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고스란히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갖다 바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정부인지 모르겠네요. 일본은요,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했습니다. 아니, 경제 공격을 했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 여러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하지 않겠다. 수출 봉쇄를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 기업도 뭐 조금 피해는 입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일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어떻게 보자면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꾸로 일본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일본을 WTO에 제소한 건 역시 취하한답니다. 역시 일본이 원하던 대로죠. 그 WTO에 제소한 그거 있죠? 그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WTO에 제소한 거, 이거는 우리가 이기는 거였어요. 지금 이기게끔 거의 승소가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본이 괜히 먼저, 특히 더군다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정부가, 행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경제 보복을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더 이상 거론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가 승소가 확정적이었고 실제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취하한대요. 역시 일본한테 모든 것을 갖다 바친 겁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입니까, 이거? 어느 나라 정부가 이런 짓을 합니까? 게다가요, 일본은 정식 사과도 안 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갚아야 될 돈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는데 일본은 그에 대해서 고맙다 소리 한번 안 하고, 그래 옛날에 우리 미안했어 라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답니다. 다만 김대중 오부치 합의를 계승하겠다라고 확인해 하는데 그칠 거래요. 김대중 오부치 합의, 여기 이때 당시 오부치 일본 총리가 사과를 하긴 했었죠. 그러니까 뭐다? 우리 다시 사과는 못하겠고 옛날에 오부치가 사과한 거 있지? 그거 유효? 그래. 사과는 다시 안 해. 옛날에 한번 했으니까 그걸로 유효한 거야. 끝? 아니 그 사이에 아베도 누구 간에 그 합의를 몇 번을 뒤집었습니까? 사과해놓고 뒤집은 게 한두 번이었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만 해도 그렇습니다. 군함도 우리나라가 군함도 절대 등재할 수 없다라고 허용을 안 하니까, 반대를 하니까 일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 한국인들 피해자들에 대한 위령비라든지 이런 것도 세우고 그 피해자를 입었었다,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었다라는 거를 기록에 남겨놓겠다, 안내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는 막상 유네스코 등재되니까 이걸 싹 닦아버리잖아. 일본이 그런 놈들이야. 응?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고 약속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틀리고 똑같은,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지금 적폐들, 국진당들이 하는 행동이 딱 외놈들 하는 짓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얘네들 그러잖아. 합의해놓고 막 뒤집고 그러잖아요. 에? 자, 그랬던 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본이 몇 번이나 이렇게 사과를 해놓고 뒤집었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때 사과한 거 맞다, 우리는 잘못했다, 한국인들한테 사과한다,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때 사과 한번 했으니까 그거 그대로 유효.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매우 굴욕적인 겁니다. 굴욕 그 자체인 합의입니다.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니 어처구니가 없는 우리 역사상 다시 있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삼전도의 굴욕 다음으로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받고 우리가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배상금도 안 받았는데 사과도 안 받아내면은 그게 뭡니까? 우리가 피해 입은 거 아니에요? 윤석열 니는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이냐? 니네 할아버지가 일본 사람이었냐?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라면 껌뻑 죽는 거야? 아니면 일본에 요구를 하면 그렇게 다 받아주는 거야?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정말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정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니네 조상은 외놈이었냐? 라고 한번 따져보고 싶을 정도예요. 참 어떻게 살다가 이런 참혹한 뉴스를 접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고 정말 앞뒤도 안 맞고 민족의 자존심, 자긍심을 짓밟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습니다. 윤석열 기시다 합의, 윤석열 기시다 합의라고 우리가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기시다 이 합의, 이번 굴욕 협상 결과는, 이 굴욕적인 협상 결과는 중대한 법률적인 하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예요. 자, 뭐가 법률적 하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로 배상이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거예요. 배상하라고. 예. 따라서 재판 당사자인 원고가 오케이 하지 않고서는 대신 다른 사람이 돈을 갚아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의미가 없지. 아니 그렇잖아.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야 된다.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돼. 그걸 받아야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될 내가 그래 네가 대신 갚는다고 그래 오케이 네가 갚아도 돼 라고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제 돈 제가 빌려간 돈 내가 대신 갚아줄게. 자 받아 라고 하면 내가 그걸 그냥 덥석 받아도 돼? 아니야. 네가 왜 난 돈 주는데 라고 되물어볼 필요가 있죠. 우리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예.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만들어진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이기 때문에 원고, 즉 당사자인 원고가 승인을 해줘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 알았어 일본 돈 받을게 아니 일본 돈 대신 뭐 우리나라 기업 거 받을게 라고 오케이 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한 번 받고 또 이중으로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두 번, 3번 상관없어요. 예.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이겁니다. 즉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번 합의, 윤석열이 밝힌 이번 해법은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범죄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본 전범기업, 그러니까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신일본제철,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갚아야 할 48억 원 정도의 돈을, 배상금을 포스코라든지 우리나라 전경련이라든지 일본 경단련이 대신 출연한다 뭐 이거예요. 근데 일본 경단련 우리가 돈 왜 내? 안 낸다고 딱 잡아 거부해버렸어. 결국에 뭐다? 포스코와 전경련이 낸다는 건데 이게 외형상 뭐와 비슷하다? 예, 박근혜 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하고 모양은 똑같습니다.
정부가 돈 내라고 해가지고 낸 거야. 그렇지? 대통령이 내라고 하는데 뭐 안 낼 수가 있나요? 냈지? 예. 정부가 돈 내라라고 해서 낸 거예요. 외형이 똑같아요. 자, 뇌물, 배임, 강요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돈 낸 기업들 뇌물죄로 처벌받은 기업들 많아요. 강요죄의 피해자라 그래가지고 아슬아슬 형사처벌을 피했지만 그것 때문에 박근혜는 처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배임죄 왜 그런데 돈 내고 그래? 라고 해서 기업들이 배임죄 처벌을 받을 뻔했습니다. 자, 범죄입니다. 일본을 대신해서 우리 기업이 돈을 내라. 이거 범죄예요. 뇌물죄 아니면 강요죄예요. 뇌물죄라고? 그거 어떻게 뇌물죄가 됐죠? 라고 저한테 되물으실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뇌물죄라 함은 형법제 129조에서 135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로 처벌합니다. 금품을 제3자를 통해서 받은 경우 이때는 제3자 뇌물죄가 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예요. 직무와 관하여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면 다 그냥 뇌물이 돼. 예컨대 이런 겁니다. 기자가 출입처에 기자가 출입처 소속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럼 뭐? 뇌물이에요. 물론 뇌물은 공무원한테만 적용됩니다. 기자의 경우에는 배임수재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금품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범죄를 신고하러 온 민원인들한테 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명목 여하를 상관없이 무조건 뇌물이 됩니다. 신고를 하러 온 신고자잖아. 신고를 하러 온 민원인이잖아요. 민원인한테 돈을 받았다. 이건 직무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처벌이 됩니다. 뚜렷하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직무 연관성. 자, 대가성하고 직무 연관성하고 틀려요. 대가성. 자, 돈 드릴 테니 요것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대가성이에요. 직무 연관성. 예. 이런 대가성까지 아니라도 나 공무원, 너 민원인. 민원인이 공무원한테. 그러면은 그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직무와 관련이 돼 있는 게 뻔하잖아. 자, 직무 연관성이 있다. 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촌지를 받는다. 누구한테? 학부모한테. 그러면 뭐다? 학부모하고 학교 선생님하고는 직무 연관성이 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요거는 다 뇌물이 됩니다. 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뇌물죄. 그 다음에 제3자를 통해서 그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제3자 뇌물이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배임죄. 형법제 355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이득을 제공하는 경우 이것을 배임이라 한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 같은 경우도 있고 뭐 회사 그 이사진이라든지 또는 회사의 고용인이라든지 이렇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그러니까 직장인 혹은 뭐 공무원 다 해당이 됩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잖아요. 자,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자, 이거.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게 이익을 줬으면 배임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자, 폭행, 협박 등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이게 바로 강요죄가 되는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라고 강요한 것 역시 전부 다 강요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뇌물, 배임, 강요. 자,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자,
뇌물, 배임, 강요,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제도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정부가 사장을 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쳐서 정부가 관여를 할 수 있죠. 따라서 포스코 경영진의 일은 어떻게 보자면 정부의 일이에요. 근데 포스코 경영진이 포스코가 정부의 지시로 또는 요구로 돈을 낸다라는 건 뭐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거지. 즉 이거는 포스코 경영진이 윤석열한테 주는 뇌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직무 연관성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윤석열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재단에 내야지. 자, 이렇게 되면 뭐다? 제3자 뇌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명백해지죠. 더군다나 결과적으로 이 재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누가 이익을 봅니까? 일본이 이익을 보는 거죠. 일본이 내야 할 돈을 재단이 대신 내는 거니까. 자, 따라서 이거는 뭐다? 일본을 위해서 윤석열이 일을 해준 거죠. 그럼 뭐다? 배임이지. 대한민국 공무원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지. 왜 일본을 위해서 일해? 배임이죠. 자,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내기 싫을 거 아니야. 나 내기 싫어요. 안 낼 거야. 안 내? 그냥 너 사장짜리 잘라버린다. 예, 그렇게 해서 받으면 뭐? 강요. 자,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포스코가 돈을 내는 그 자체가 직무 연관성이 있어서 제3자 뇌물이 됩니다. 자, 특히 이거는 적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이런 거죠. 만약에 포스코 경영진이 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이거 낼게요. 저 연임쯤 오케이, 연임 시켜줄게. 요거요. 전형 진짜 이거는 빼박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뇌물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스코는 돈을 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포스코는 재판 당사자도 아니고 피고도 아닙니다. 전경련? 당연히 마찬가지지. 뭐 포스코 아니라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자신들이 원고 피고가 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아무 하등의 이유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돈을 내라? 내가 왜 내? 돈을 낼 의무가 없는데? 자, 앞서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거는 뭐? 강요죄? 자, 앞서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강요. 즉, 돈을 낼 이유가 없는 포스코가, 재판 당사자도 아닌 포스코가 억지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강요죄가 됩니다. 윤석열은 자발적으로 냈다 그러는데 만약에 자발적으로 냈다면 이게 뭐가 된다? 아까 앞서서도 말했듯이 그건 제3자 뇌물이 돼요. 제3자 뇌물. 직무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제3자 뇌물이 됩니다. 자, 자발적으로 냈다면 제3자 뇌물, 강요에 의해서 냈다면 강요죄, 둘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배임죄. 자, 포스코나 정경련은 배상금 출연을 이렇게 이 사람들은 돈을 낼 이유가 없잖아. 배상금을 대상 내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억지로 이 포스코라든지 전경련이라든지 다른 국내 기업들한테 뭐 재단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강요죄고요. 이미 그와 관련해서 국내 대기업 관계자들은 이미 수군대기 시작했어. 아니 돈 안 내면은 솔직히 말해서 검찰 수사 받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의 말 안 들었다가 우리 검찰 수사 받으면 어떡해요? 라는 얘기를 합디다. 이 뭐다? 이미 협박을 받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명시적 협박이나 폭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야, 이거 돈 내라는데 안 내면 뭐가 된다? 잘못하면 뭐가 된다? 검찰 수사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지금 안 그래도 검찰 수사 막 시작되고 있죠. 한국타이어 지금 검찰 수사 시작됐더라? 그게 그냥 하는 걸까? 이거랑 연관된 거 아닐까? 야, 봤지? 한국타이어 봤지? 얘 MB 사돈이야. MB 사돈인데 아작나는 거 안 보여? 니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말 거야? 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강요죄 되겠죠? 강요죄입니다, 이거. 자, 선돌님 민법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제3자의 변제,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예, 맞아요. 당사자가 NO 하면은 제3자 변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유, 선돌님, 예, 자세한 내용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임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한테는 손해가 되는 건데 일본한테는 이익이 되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일본에게 이익을 줬다면 배임죄입니다. 자, 명백해졌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이 내야 할 배상금을 우리 기업이 대신 낸다? 그거는요, 배임죄거나 강요죄거나 제3자 뇌물이 됩니다. 즉, 윤석열은 직무상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겁니다. 자, 잠깐 뭐 제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요게 요거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나라 헌법을 한번 볼까요? 헌법 제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에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직무 집행에 있어 법률을 위배한 공무원은 탄핵을 당한다. 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우리 기업들을 보고 대신 내라 하고 강요하는 것은 강요죄거나 배임죄거나 제3자 뇌물죄다. 즉, 공무원이 외교를 한답시고, 대통령이 외교를 한답시고 우리 기업들한테 돈 내라! 라고 불법행위를 했어! 뭐가 된다? 탄핵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탄핵이야, 탄핵. 100% 탄핵이죠. 게다가 윤석열의 지금 이 행위는요, 지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국민을 희생하고 국가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왜? 보실까요? 자, 일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G7 정상회담에 누구를 초청한다? 윤석열을 초청한대. 벌써 몇 달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가 해결될 경우 윤석열을 G7 정상회담에 초청하겠다. 자, 윤석열은 즉 뭐다? 이 G7 회담에 갈라고, 거기 갈라고
역사를 팔아먹고 강제징용 피해자들 팔아먹은 거죠. 대한민국을 팔아먹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지가 G7 정상회담 가려고. 자, 이런 관련된 보도가 꽤 여러 건 나왔습니다. 자,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법이 가장 문제인데, 이른바 제3자 대납 방식을 하면은 윤석열을 초청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그 전부터 계속돼 왔어요. 실제로 이런 보도가 있었죠. 2월 달에도 1월 달에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아마 빅 이벤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즉, 뭘 말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 딱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일본이 G7 정상회담에 윤석열을 초청한다 라고 하니까 윤석열은 여기 G7 회담에 가려고, 그거 가려고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팔아먹은 겁니다. 아니, G7 정상회담 꼭 가야 돼요? 안 가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야 돼요. 왜? 윤석열이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 때려잡아가지고 이재명 대표 목을 졸라서, 혹은 노조의 목을 졸라서 어째 버텨왔다고 쳐요. 근데 언제까지 이게 써먹힐 것 같아요? 민생 파탄되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집단에도 뭔가 이벤트가 필요해. 그 이벤트가 이건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어떻게 보자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는 지금 계속해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아시아로 옮겨 붙기 거의 직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중간자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전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국도 한국을 의식해가지고 도발을 강하게 못하고, 미국 역시도 한국의 도움이 없이는 동북아시아에서 자기가 군사작전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또 조심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뭐 바보 윤석열을 미국이 마구 쪼물딱 된 거지, 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놓고 지금 중국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으려 그러겠어? 야, 저 한국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네? 이 손 좀 봐줄까?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 우리 경제가 지금 피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대중무역 수출 지금 우리가 항상 흑자였는데 지금 적자로 지금 전환된 지 오래됐어요. 자, 이거 다 뭡니까? 윤석열이 다 나라 경제를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배임죄 아니에요? 이 배임죄예요. 네? 아니, 대장동에서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었는데 못 얻었다며. 그러면 외교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대중무역 수출 더 우리가 미국 중국하고 무역에서 적자 안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때문에 적자 보고 있잖아. 윤석열이 외교를 그따위로 안 했으면 우리가 중국에서 이렇게 무역 적자 볼 이유가 없지. 그랬으면 뭐 윤석열 너 뭐? 배임. 윤석열이 배임이네. 그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뭐? 탄핵. 윤석열은 현재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내 기업들을 강요하고 있거나 제3자 뇌물을 협박하고 있거나 아니면 배임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요거 그대로 두면 뭐가 된다? 탄핵 사유가 된다. 자, 당장 어떻게 그러면은 윤석열 어떻게 탄핵해요? 대통령 탄핵하려면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가능할까요? 윤석열은 당장 탄핵을 하기 어렵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당장 탄핵이 가능하죠. 오늘 이 발표,
그 강제동원 해법,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해법 누가 발표했어요? 박진이 했죠. 그럼 박진은 탄핵 대상이네요. 박진부터 탄핵해야 되죠. 우선 당장은 윤석열 탄핵하기 어려우면 박진부터 합시다. 어스님, 대만이 터지면 한반도도 화약고가 될 것 같다라고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한 위험한 상황이긴 해요.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주일 미군하고 주한 미군이 같이 움직일 겁니다. 특히 주한 미군 중에서 지상군은 안 움직이겠지만 군산이라든지 이 대구 요쪽에 있는 또는 그 수원에 있는 미군 미 공군은 곧바로 움직일 겁니다. 미 해군이야 일찌감치 그 대만 해협으로 가 있겠지만 미 공군은 군산 이런 데 집결해 있다가 뜰 거예요. 그러면 군산에서 미군 비행기가 뜨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당연히 군산을 공격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가만히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말려들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한 방 먹는 거야. 우리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거야? 우리도 받아치겠지. 그러면은 중국은 맞고 가만히 있겠어? 지들도 설치겠지. 그러면 뭐 한다? 당장 북한을 부축해가지고 휴전선 뚫고 내려오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대만에서 시작된 전쟁이 한반도로 옮겨 붙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된다? 대통령이 머리가 좋아야 돼. 대통령이 약간 좀 야비하더라도 그 양다리 외교를 잘 해야지 이 위기 상황에서 잘 버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는데, 아이고 카메라가 갑자기 꺼져 버리네요. 아 진짜.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한테 그런 정말 머리 좋은 대통령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아니 그런 머리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남의 나라 전쟁 때문에 우리가 불바다가 되는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답답하죠. 답답해도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네요.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윤석열이 나서가지고 우리 기업들 보고 대신 갚아라 라고 하는 거, 그거는 범죄다. 탄핵 사유가 된다. 그리고 당장 누구부터 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 박진부터는 날릴 수 있다. 해야 됩니다. 박진 탄핵. 이거 꼭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갑자기 카메라가 잠시